예, 이제 Y2 위상에 대해서 이제 뭐 T2인가 연결인가 뭐 긴밀인가 그쪽을 좀 볼게요. 뭐 여기 뭐 두 번째 이상 가기 전에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계집합이, 그러니까 공집합에는 계집합이 만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두 개를 데리고 와도 만난다. 예, 만난다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잠깐 써봤는데 실수의 여유한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게 결국 임의의 계집합 형태고, 저런 계집합을 어떤 식으로 두 개를 갖고 와도 그건 유한 뺐다가 또 유한 뺀다 라는 상황이랑 같은데, 이제 유한계 뺐다가 유한계 또 빼봐야 어쨌든 유한계를 빼면 어차피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에서 계집합을 어떤 식으로 두 개 데리고 와서 봐도 만난다 해요. 그래서 여유한 공간도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 사실 여가산도 그럴 거죠. 여가산이면 여길 가산으로만 바꾸면 똑같은 얘기인데, 뭐 실수해서 가산 뺐다가 또 가산을 뺀다 라고 보면, 가산을 한번 빼면 어차피 비가산 빼기 가산이면 비가산이 남고, 거기다 가산을 또 한번 빼도 비가산이 남으니까 뭐 여기 유한을 가산이라고 바꿔도 똑같은 얘기가 돼서, 여기도 계집합들끼리 다 만난다고 여기도 계집합들끼리 다 만난다가 되고, 결국 그러니까 T2의 정의가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야 T2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안 만나는 계집합이 없다. 예. 정칙도 뭔가 패집합하고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걸 뭐 찾아야 되는데, 안 만나는 건 못 찾는다. 예. 뭐 정규도 이제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안 만나는 계집합이 없다. 예. 그래서 뭐 T2 안 되고 정칙 안 되고 다 정규 안 되고, 분할을 찾으려고 해도 안 만나는 뭔가 계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분할도 찾을 길이 없다. 연결이다. 그래서 일단 T2 안 되고 정칙 안 되고 정규 안 되고 연결이다 라는 상황은 뭐 여가산 여유한 공간이 뭐 다 만족하는 상황이다. 지금 문제사항도 사실 그런데, 여기 계집합들끼리 만나면 뭐 점이 다른 것만 있다, 두 개만 다 있으면 다른 두 점에 대해서 결국은 T2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패집합이면서 밖에 점이 하나라도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정칙이 아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 만나지 않는 패집합을 아무렇게나 두 개 꺼내놓고 물론 공집합 빼고 이제 저런 상황을 갖고 와서 시작하면 물론 정규가 아니다. 그리고 뭐 연결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 상황이 T2 긴밀 연결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T2랑 연결에 대한 상황을 답을 할 때 만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뭐 T2가 아니다, 연결이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유상으로 이제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여기 쭉 증명하기 전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생긴 게 Y2의 계집합 형태인데, 저런 형태를 어떤 식으로 두 개를 찾아와서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터져 있는 집합 두 개인데 바깥쪽으로 터져 있는 집합 두 개가 안 만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어차피 바깥쪽으로 쭉 터져 있는 모양 두 개니까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유상 공간에 있는 계집합은 언제든지 만나는 애들만 있다. 그걸 지금 뭐 증명하고 있는데 증명 과정을 읽어볼게요. 보시면 이제 계집합들이 항상 만난다. 그걸 이제 보이겠다라고 써놨고, 이제 부정을 해서 안 만나는 UV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상에서 공집합 말고도 안 만나는 뭐 UV가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이렇게 부정하고 시작을 하면, 어차피 계집합의 정의는 여기 F1이나 이제 F2는 뭐 정의 자체가
타우1 긴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상 긴밀. 그래서 보통 이상 긴밀을 뺀 형태대로 이렇게 써주는 게 그냥 정이고,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대로 이렇게 써주는 게 그냥 뭐 타우2에 있는 계집합 표현이고, 이게 타우2에 있는 표현이고, 이게 y2에 있는 표현이다. 어쨌든 여기 F1, F2는 이제 보통 이상에 있는 긴밀이다. 어쨌든 UV는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정이고, 지금 시작하기를 안 만난다, 이렇게 안 만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안 만나고 있는 UV다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 뭐 U는 이렇게 쓰는 게 정이고 V도 이렇게 쓰는 게 정이고, 그리고 UV를 이제 교집합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빼고 뭐 교집합하고 있는 상황이면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빼도 된다. 그래서 여기 뭐 Y랑 여기를 먼저 교집합을 해도 돼요. 그래서 먼저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Y고, Y에서 F2 빼고 Y에서 F1 빼면 똑같은 집합이다. 그래서 Y에서 F1 빼고 다시 F2 뺀다. 뭐 똑같은 집합이고, 그럼 F1, F2를 합해서 뺀다. 다 똑같은 집합이다. 뭐 다 똑같은 집합이고, 얘가 지금 공집합이다. 이게 지금 가정하고 온 부분이고, 결국 이게 공집합이다라는 상황은 둘의 포함관계가 있다 하죠. 여기 뒤에가 더 큰 포함관계가 있다. 빼서 공집합이니까 뒤에가 이제 더 크다. 근데 저게 왜 모순인가를 보면 이 F1하고 F2는 타우1 긴밀이에요. 타우1 긴밀이니까 이제 보통 이상에서의 유계폐 집합, 유계폐 집합이에요. 어쨌든 둘 다 보통 이상에서 유계인 집합이에요. 그래서 유계하고 유계를 두 개 합했으니까 어차피 유계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집합은 어차피 보통 이상에서 유계하고, 유계한 집합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y도 유계해야 돼요. 보통 이상에서, 타우1에서. 이 y가 아까 뭐였냐면 이렇게 직선이에요. 쭉 뻗어 있는 직선이니까 얘는 보통 이상에서 실제 유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함관계에 의하면 이쪽이 타우1에서 유계고, 그럼 얘도 타우1에서 유계여야 하는데 실제로 얘가 타우1에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 포함관계가 지금 모순이다. 뭐 지금 써놓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유계폐고, 타원에 있는 유계폐고, 합을 해도 유계고, 더 작은 쪽에 있는 y도 유계여야 하는데 실제로 저 직선이 보통 이상 공간에서 유계가 아니라서 모순이다. 그럼 가정이 틀렸고 만난다. 만난다. 그래서 T2가 아니다, 연결이다 라는 부분을 그냥 만난다에 의해서 답한다. T2가 아니고 연결이다. 아까 썼듯이 정칙도 아니고 정규도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도 되겠죠. 정칙도 아니고 정규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밀 얘기가 하나 남았는데, 뭐 여기 쭉 써져 있는 거 보기 전에 잠깐 모양을 잠깐 볼게요. 아까도 이제 잠깐 썼던 내용인데, 이제 얘가 전체 공간이고 얘가 부분 공간이고 그 안에 어떤 B가 있으면 B가 Y에서 긴밀이냐를 따지는 거랑 전체에서 긴밀이냐를 따지는 게 동치다. 그래서 저기 부분 공간 속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집합에 대해서는 뭐 전체 공간에서의 긴밀 여부하고 이제 부분 공간에서 긴밀 여부는 이건 동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집합이면 동치 개념이 아니다. 어쨌든 Y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으면 동치 개념이고, 그럼 Y는 당연히 Y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Y도 해당한다. 그래서 Y도 해당한다. Y도 해당하는 개념이고, 결국은 Y2 공간이 긴밀이냐가 지금 남은 질문 하나인데, 그 Y라는 집합을 타우2 공간에서 긴밀인지를 따지는 거랑 동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따져놔도 된다. 그래서 직선 Y를 여기 공간에서 긴밀이냐를 따져도 된다. 그리고 얘가 긴밀이냐를 결국 따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Y2에서 이제 긴밀이냐 여부를 따지는데 계집합을 아무거나 하나 뺐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계집합 하나를 뺐을 때 그러니까 Y2의 계집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를 뺐을 때 뭐 몇 개로 덮이느냐 하고 얘를 몇 개로 덮이느냐 그러니까 유한개로 덮이느냐 여부가 만약에 얘가 한 100개로 덮인다 그러면 얘는 101개로 덮으면 돼요. 어차피 하나 때문에 갑자기 무한개로 뜰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유한개로 덮이느냐 하고 얘가 유한개로 덮이느냐는 동치다. 얘가 만약에 100개로 덮이면 얘는 101개로 덮으면 되니까 하나 뺐다고 해서 유무한이 바뀔 건 아니니까 하나 빼놓고 나서 뺀 집합이 긴밀이냐 하고 원래 집합이 긴밀이냐도 동치일 수밖에 없다. 하나 때문에 유무한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Y2에서 긴밀이냐가 지금 따져볼 질문인데 그러니까 얘가 긴밀이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Y2 긴밀이냐 얘가 Y2 긴밀이냐를 따져도 된다. 얘가 Y2에서 긴밀이냐 그리고 그냥 타우2에서 긴밀이냐를 따져도 된다. 얘가 타우2에서 긴밀이냐를 따져도 된다. 근데 타우2에 있는 긴밀이 어떤 형태인가를 보면 유계폐예요. 그러니까 긴밀인 거, 보통 이상에서의 긴밀인 거. 얘가 보통 이상에서의 긴밀인가를 보면 그렇다. 보통 이상에서 보면 긴밀이다. 타우1에서 긴밀이다. 그럼 지금 문제 상황이 타우1, 타우2든 Y1, Y2든 강약관계가 있어요. 이제 1번 이상이 2번 이상보다 강한데 그건 강한 공간의 긴밀 얘기하고 약한 공간의 긴밀 얘기는 당연히 강한 데서 긴밀이면 약한 데서 긴밀이다.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질문이 타우2에서 혹은 Y2에서 긴밀이냐를 따지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Y2, 타우2에서. 근데 1번하고 2번이 강약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보통 이상이에요. 얘가 보통 이상에서 긴밀이냐를 따져보면 보통 이상에서는 유계폐가 되면 긴밀이니까 얘가 Y1이나 그러니까 Y1에서 긴밀이냐를 보면 그렇다. 그러면 약한 이상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얘가 Y2에서도 긴밀이다. 뭐 타우2에서도 긴밀이다. 얘가 Y2에서도 긴밀이고 타우2에서도 긴밀이에요. 그러면 원래 쟤도 그렇다. 동치니까. 그래서 Y2에서 긴밀이다. 그래서 Y2 공간이 긴밀 공간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써내려간 게 이제 뒤에 풀이에 나오는데 그 풀이에 써놓은 모양은 그 말을 그냥 쭉 풀어서 썼는데 쭉 풀어쓴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아까 썼던 요 모양을 볼 건데 얘를 볼 건데 그래서 얘가 긴밀인지에 대한 상황들로 얘기들을 해결할 건데 어차피 얘는 그러니까 계집합을 뺐으니까 쟤는 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폐집합인데 그러니까 부분 공간에 있는 폐집합이니까 그러니까 부분 공간에 있는 폐집합이다 라는 상황은 전체 공간에 있는 폐집합하고의 교집합이다 라고 써야 되고 그럼 전체 공간에 있는 폐집합하고 Y의 교집합으로 써야 되는데 이 전체 공간에 있는 폐가 그러니까 타우2에 있는 폐가 타우1에서의 긴밀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우1 긴밀이고 타우1은 보통 이상이고 보통 이상에서의 긴밀은 유계폐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긴밀인지를 따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냥 얘가 부분 공간의 폐다라는 상황이니까 뭐 전체 공간하고의 교집합 표현으로 써야 되고 어떤 모양을 써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보통 이상에서의 유계폐 모양을 써야 돼요. 당연히 얘가 직선하고 어떤 네모판하고의 교집합 모양으로 쓰면 되죠. 원판이나 네모판 모양으로. 그래서 적당한 네모판하고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뭐 저런 모양이 나올 거고 아니면 적당한 폐원판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이제 저런 모양이 적당히 나올 거고 어떤 모양이냐면 보통 이상에서의 유계폐 모양으로 써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제 직선의 모양이고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폐예요.
당연하죠. 이게 직선이니까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걸 찾아올 수 있으니까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상에서의 패예요. 그래서 직선은 당연히 보통 이상에서의 패고 그래서 결국은 얘네 둘을 타우1 입장에서 교집합을 시킨다라고 보면 타우1 패하고 타우1 패를 교집합을 시키면 타우1 패고 타우1에서 6개 내고 거기를 교집합을 시키면 더 작은 집합이고 6개보다 더 작은 집합이면 6개니까 여기 교집합을 하면 타우1 6의 패다. 그래서 이 교집합을 다 해봐도 타우1 6의 패다. 결과적으로 타우1이 보통 이상이어서 타우1 긴밀이다. 근데 강약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가 타우1이 타우2보다 강하니까 강한 데서 긴밀이면 약한 데서 긴밀이다. 약한 데서 긴밀이다 가자면 이제 타우2 긴밀이고 그리고 y2 긴밀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가 y가 긴밀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긴밀하고 패를 교집합한 게 긴밀이냐라는 상황이 T2이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T2이기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보통 이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보통 이상에서 사실 얘기를 마무리하면 강약 관계가 있어서 두 번째 이상에서도 긴밀 얘기가 된다. 어쨌든 그렇게 쭉 풀어서는 풀이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강약 관계는 원래 있고 1번 이상하고 2번하고 이제 강약 관계가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상하고의 이제 교집합 표현으로 썼다는 게 결국 y2에는 계집합을 쓴 거고 그냥 y2에 어떤 덮개를 하나 꺼내놓은 상황으로 시작했다. 근데 양쪽에서 하나씩 빼고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를 뺀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그림 양쪽에서 적당히 하나를 뺀다. 그래서 양쪽에서 적당히 하나를 빼고 그럼 당연히 포함관계가 그대로 가고 뭐 여기 하나 뺐어요. 하나 뺐고 어쨌든 빼고 난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어쨌든 빼고 난 모양은 그런 모양이고 어쨌든 걔도 이런 걸로 이제 덮어놓은 상황이다. 어쨌든 빼고 나면 당연히 계집합을 뺐으니까 패집합이고 부분 공간에 있는 패집합이니까 전체 공간에 있는 패집합하고의 교집합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얘가 아까 뭐 패 네모판이나 패 원판으로 F를 쓰면 되고 그래서 저 F는 타우2에 있는 어떤 패집합 타우2에서 패집합이면 타우1의 긴밀 그래서 뭐 쟤는 타우2에 있는 패집합이고 타우1에서의 긴밀이고 타우1에서의 6의 패이다. 그래서 타우1에서의 6의 패고 이 직선은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또 패고 그래서 패하고 패를 교집합하면 패고 6의보다 더 작은 집합도 6의다. 그래서 6의도 되고 패도 된다. 타우1은 보통 이상이고 6의 패가 보통 이상에서 되고 있으니까 긴밀이다. 근데 강약 관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 이상에서도 긴밀이다. 뭐 강약 관계를 넘어가는 건 그냥 교집합을 시킨 거를 다시 갔다 왔다 하면 돼요. 결국은 두 번째 이상에서도 긴밀 얘기를 완성할 수 있다. 어쨌든 보통 이상에서의 긴밀이다. 타우1에서 긴밀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간은 긴밀 공간이다. 뭐 참고에 적힌 명제를 보시면 뭐 이제 아까 이제 잠깐 확인한 대로 이제 y2 공간은 만나는 애들만 있어요. 계집합이 만나는 애들만 있고 그래서 뭐 t2가 아니고 정직도 아니고 정규도 아니고 연결이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1번, 2번이 또 강약 관계가 지금 있고 지금 y1이 이제 아까 보통 이상이고 호연결도 되고 이제 연결도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연결이다. 이런 흐름도 된다. 강한 데서 분할이 없으면 약한 데서도 분할이 없다. 뭐 다음에 34번 볼게요.
예, 지금 정의역에 이제 타원이다라는 상황을 이제 기저로 갖고 있다라고 있고, 타원이 지금 아래쪽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하한 이상 형태를 지금 줬고, 공역은 원소가 4개짜리 집합이고, 함수가 이제 정의되어 있고, 뭐 상이상의 원소들을 다 찾아봐라. 상이상에 있는 원소를 다 찾아봐라고. 그럼 뭐 결국은 여기는 이제 원소가 4개니까 부분 집합 다 하면 16개가 있고, 16개 다 해보면 돼요. 어차피 몇 개 없기 때문에 다 해보시면 되고, 16개마다 이제 역상을 시켜서 정형이 계집합이 되느냐, 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세 다 할 수 있고, 몇 개만 보면 함수의 상황을 보면 뭐 0보다 작은 게 1, 뭐 0이 2, 0과 1 사이에서 3, 나머지에서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6개 부분 집합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서 16개 부분 집합 중에서 뭐 2, 3, 4란을 데리고 와서 역상을 직접 시키면, 그럼 여기 2나 3이나 4에 대해서 역상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다 나오니까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정의역의 계집합이냐 여부를 따져보는 거고, 이게 지금 하한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이냐 맞으니까, 그럼 결국 이런 애는 이제 상이상의 원소가 맞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16개마다 하면 금세 할 수 있다. 어차피 여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상을 시키다 보면 뭐 이런 꼴이 나오거나 원소가 하나만 딱 나오거나 하면, 여기 하한 이상에서 이런 꼴에 대해서 계집합이냐를 보면 안 되겠죠. 이런 점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 타원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고, 뭐 이렇게 나오거나 양쪽이 다 뚫리게 이렇게 나오면, 역상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이거 당연히 이제 하한에서 다 계집합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상을 시키다 보면 뭐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는 다 금세 확인할 수 있고, 뭐 타원에 있는지 여부를 금세 확인할 수 있다. 16개 다 해보면 된다. 그래서 그 16개를 다 해보면 여기 적혀져 있는 애들이 해당된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실수집합의 여가상 공간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서 확인해라. 첫 번째 확인하는 건 이제 T1 공간인가를 확인하는 거고, 어차피 상대점을 빼면 된다 하죠. 뭐 한쪽에서는 x를 빼고 한쪽에서는 y를 빼면 그래서 상대점을 하나씩 뺀 상황으로 갖고 가면 뭐 계집합 상황이 맞고, 뭐 상대점을 안 갖고 있는 상황도 맞고, 그대로 T1의 정의를 만족한다. 참고적으로 여가상 공간하고 여유한 공간은 당연히 여가상 공간이 강하다 하죠. 그리고 제가 여유한 공간은 T1이 성립하는 가장 약한 이상.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뭐 저희가 이제 모든 단점 집합이 폐집합이냐로 접근해도 되고, 뭐 정의대로 확인해도 뭐 세 개 다 큰 차이 없이 이제 T1 공간이다. 다음은 뭐 가분 공간이냐, 이제 가산 집합의 폐포 중에서 전체가 나오는 상황이 가능하냐.
어차피 여가산 공간에 대해서 이제 폐집합의 정의가 이제 가산, 공집합, 전체 집합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정의 자체가 이제 가산들은 이미 다 폐가 된다가 이제 정의고, 그래서 뭐 가산 집합이다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뭐 그대로 그냥 폐집합 상황인 거고, 당연히 폐포를 구해도 자기 자신인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가산이고 얘는 비가산이니까 당연히 등호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산 집합의 폐포가 전체랑 등호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래서 가분이 아니다. 여유안에서 얘기를 해보면 여유안에서는 폐가 뭐 이런 애들이 폐인 게 결국 정이니까 그냥 가산무한 집합을 아무거나 데리고 오면, 그러면 얘의 폐포를 찾으려면 얘를 포함하는 걸 폐집합 중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유한도 불가능하고 공집합도 불가능하고 전체밖에 없고, 그럼 쟤는 폐포가 전체고, 그래서 가산집합 중에 폐포가 전체가 되는 가산집합이 있고 결국 가분 공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여가산 공간이고 뭐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긴밀하고 유한하고 이제 동치 상황이다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뭐 유한이면 긴밀이냐는 뭐 언제나 성립을 할 거고, 이제 위상이 뭐냐랑 관계없이 한쪽 방향은 다 성립을 할 거고, 반대쪽 얘기가 여가산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긴밀이면 유한이다. 이제 그쪽 얘기를 이제 여가산 공간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뭐 무한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어차피 무한집합 속에는 이제 가산무한집합이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A가 무한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그 속에 어떤 자연수 개수랑 대등한 개수를 갖고 있는 집합을 갖고 있고, 원소의 이름을 BI라고 썼고 이제 그 집합의 이름을 B라고 이제 썼고, 그럼 이런 상황의 집합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이 가산계는 다 빼도 여가산에 있는 계집합이다. 이런 형태가 여가산의 계집합이다. 이제 가산계를 다 빼면 계집합이다. 그리고 점이 하나 뭐 더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계집합이다. 그래서 뭐 G4라는 집합은 직관적으로 뭐 이런 정도의 집합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래서 B를 다 드러냈다가 그 첨자에 맞는 애를 하나 더 넣어준 거를 G4라는 집합으로, 그래서 결국은 여기 밑에 부분은 다 갖고 있고 여기 하나씩만 더 넣어준 집합을 GN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G1은 B1이 하나 더 있는 거, G2는 B2가 하나 더 있는 거, 그런 꼴의 이름을 GN이다 라고 지금 둔 거고, 어차피 가산계를 뺐기 때문에 여가산의 계집합이다. 결국 합집합을 다 시키면 뭐 밑에는 원래 다 갖고 있고 여기 합집합을 시키는 동안 B1도 들어가고 B2도 들어가고 B3도 들어가고, 합집합을 다 하는 동안 B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당연히 A를 커버한다. 근데 이게 유한번만 합집합을 하면 B들이 몇 개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유한계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B는 지금 무한계예요. B가 유한계만 들어가는 상황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B를 유한계만 합집합을 하면 BI들 자체도 유한계밖에 안 모이고 결국 B 자체가 덮이지 않는다. A도 못 덮는다. 그래서 무한이라고 시작하면 이렇게는 덮을 수 있지만 유한계로는 못 덮는 그런 상황이다.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무한이면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긴밀이면 유한이다. 그래서 여가산에서 동치의 개념이 성립한다. 다음 36번 볼게요. 저기 이제 전체 집합은 이 이상의 이제 자연수들 집합이고, BN의 정의는 약수로 이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6을 갖는 기저의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B6이 이제 정의가 이제 6의 약수를 모은 거고 당연히 6이 있고 여기 12의 약수를 모으다 보면 여전히 6이 있고 뭐 18의 약수를 모아도 6이 있고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배수 숫자들을 여기다가 적으면 당연히 얘네들의 약수는 당연히 6이 있다. 그래서 6을 갖는 기저는 물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뭐 밑에 보기들을 확인할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애가 의미가 있다. 얘가 사이즈가 제일 작다. 결국은 n을 갖는 기저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n을 갖는 기저 중에서 사이즈가 좀 작은 애를 써보면 bn이다. 그래서 걔를 갖고 확인하면 된다. 걔가 사이즈가 좀 작은 형태고 그래서 뭐 그냥 보기 확인해 보면 얘가 이제 계집합이냐 여부를 확인을 할 때 뭐 4를 갖는 제일 작은 기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잠깐 A라고 불러보면 뭐 이 집합을 A라는 이름으로 잠깐 부르면 이제 4가 이제 4점이 맞느냐 여부를 확인할 때 4를 갖는 제일 작은 기저가 이제 B4고 포함관계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면 되고 지금 포함관계가 있는 게 맞고 4점이 맞다. 그래서 4는 4점이 맞다. 뭐 2도 맞고 뭐 4도 맞고 6도 맞고 8도 맞고 10도 맞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고 그리고 6을 확인해 보면 B6이란 집합은 6의 약수 집합이고 6의 약수 집합에는 3이 들어가 있고 B6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6이 4점이 아니다. 6이 4점일 수 없다. 그래서 이 포함관계가 됐으면 6이 4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3이 있고 여기는 3이 없어서 포함이 안 되고 6이 4점이 아니다. 결국 4점이 아닌 게 있으니까 계집합 아니다. 그래서 뭐 소수 다 모아놓은 집합에 대해서 이제 계집합 여부들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할 때 뭐 이제 한 점에 대해서 지금 4점이 맞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7을 갖는 작은 사이즈의 기저는 이제 B7이고 사실 소수다 보니까 단점 집합 7이고 뭐 단점 집합 1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부는 당연하다. 4점인 것도 당연하다. 결국은 이제 소수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이제 각각의 점들이 4점이냐를 확인하려는 게 단점 집합이 들어가느냐를 확인하는 거고 당연히 된다. 모든 점이 다 4점이다. 계집합이다. 모든 점이 4점이고 계집합이다. 그 다음에 뭐 조밀하냐 예를 들어서 저 20이라는 숫자는 이제 뭐 페포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여부들을 확인을 하면 그럼 이제 20을 갖는 작은 사이즈의 기저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B20이고 그게 공집합이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공집합이 아니면 들어가는 거에 그냥 쓸게요. 이건 동치명제고 그래서 얘는 소수를 모아놓은 집합이고 얘는 20의 약수를 모아놓은 집합이고 그럼 이게 공통원소가 있다는 얘기는 소수 중에 20의 약수가 있을 때 물론 있죠. 2도 있고 5도 있고 당연히 있고 이게 당연히 맞는 얘기고 당연히 들어간다. 여기 뭐 누굴 써도 당연하다. 누굴 써도 결국 약수 중에 소수가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뭐 20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그래서 페포는 전체 집합이다. 그래서 조밀하다.
그다음에 단점집합의 폐포를 확인할 때 그냥 이 갖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단점집합 집합의 폐포에 대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Y를 갖는 제일 작은 기저랑 만나느냐 여부를 봐야 되고 Y를 갖는 제일 작은 기저가 BY고 만나는 상황이냐를 보는 거고 만났을 때는 저기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결국은 20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20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 결국 Y의 약수 중에 20이 있으면 되죠. 20이 Y의 약수면 된다. 반대로 Y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Y가 20의 배수면 결과적으로 이제 Y의 정체가 누구냐라는 상황은 20의 배수들이다. 20, 40, 60, 80 그런 Y가 와야 이제 폐포를 해결한다. 뭐 그렇다. 그래서 단점 집합에 대한 폐포는 그 숫자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뭐 그렇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상황에 이제 위상을 보면 여기 공역에 있는 타우 프라임이 여기 이산 이상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이건 아까 이제 비엔드를 기저로 갖고 있는 그 위상이고 2라는 지점에서 이제 연속이냐 여부들을 확인하려면 이쪽에는 정의역에서 2를 갖고 있는 제일 작은 형태의 계집합을 쓰고 이쪽은 FE를 갖고 있는 공역의 제일 작은 계집합을 쓴다. 그래서 정의역은 결국 2를 갖고 있는 제일 작은 기저는 B이고 공역에서는 FE를 갖고 있는 제일 작은 계집합을 쓰면 되는데 지금 사상이 항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2는 당연히 2로 가고 여기는 2를 갖고 있는 공역의 제일 작은 계집합을 쓰는 건데 이산 이상이니까 단점 집합이다. 그래서 포함이 되면 연속이고 포함이 안 되면 불연속이다. 어차피 얘는 소수라서 이제 단점 집합이고 등식이 되고 포함이 당연히 되고 연속이 맞다. 합성수가 들어가면 그래서 6 같은 애가 연속이냐 6에서 연속이냐를 확인하려면 그럼 여기에는 B6을 써야 되고 그럼 이제 6은 6으로 갈 거고 6을 갖는 또 제일 작은 계집합을 쓰려면 단점 집합 6이고 저게 되면 6에서 연속이고 저게 안 되면 6에서 불연속인데 여기는 이제 6 말고 뭐 2, 3들이 있고 당연히 안 되고 6에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합성수라면 이쪽에 약수가 이제 2개 이상 있을 거라서 이쪽은 무조건 단점 집합이고 합성수면 무조건 안 될 거고 합성수면 다 불연속이다. 그리고 소수면 당연히 여기가 단점 집합이니까 당연히 된다. 예. 그래서 2가 소수니까 연속이 맞다. 그럼 합성수면 당연히 불연속이다. 예. 뭐 그냥 다음 문제는 그냥 연산을 그냥 따라가 보시면 등호 관계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보시면 그냥 첨자가 뭐 1부터 몇 개만 적어 보면 저기 A1이 1 이하다 라는 상황이고 여기 B1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는 얘기고 그럼 둘을 겹치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첨자가 좀 커지게 되면 결국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다 라는 상황이 될 거고 더 커지면 이제 마이너스 3하고 3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고 첨자를 더 큰 숫자로 바꿀 때마다 이제 원소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걸 볼 수 있고 어쨌든 가번은 교집합을 다 시키고 있는데 뭐 계속 커지기 때문에 교집합을 다 시키면 여기 제일 위에 적은 거 하나가 교집합에 남을 것. 뭐 등식이 맞다. 가번 등식이 맞고 뭐 나번은 여기 안쪽에 가로상을 잠깐 보면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으로 써져 있고 그 자체로 확인을 해도 되고 드모란 법칙을 써도 되고 만약 드모란 법칙을 쓰게 되면 교집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집합을 시키는 거랑 똑같다.
그 상황을 또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다시 드물어간 법칙을 쓰면 합집합 전체 여집합이다라고 쓴 거랑도 같다. 여기를 뭐 이렇게 쓴 거랑도 다 같다. 그래서 드물어간 법칙을 적용해 보면 여기 큰 가로에 있는 집합이나 뭐 얘나 이제 집합적으로 당연히 같고, 그래서 얘가 이제 공집합이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나번 얘기고, 여기 뭐 가로 안의 상황들을 그냥 확인해 보면 이거 합집합을 쭉 진행할 때마다 이제 원소가 계속 양쪽에 하나씩 계속 다 들어갈 거고, 합집합을 쭉 다 진행하면 정수 전체가 다 모인다. 그래서 여기를 다 하고 나면 뭐 정수가 다 나오고, 여집합을 시키면 이제 공집합이다. 뭐 두 번째 보기도 이제 등식이 맞고, 그다음에 뭐 차집합의 표현을 역시 몇 개 적어보면 여기 1 이하에서 여기 마이너스 이상을 빼면 마이너스 2 이하가 남을 거고, 뭐 여기 2 이상에서 이제 마이너스 2 이쪽에 있는 애들 빼고 나면 마이너스 3 이하의 애들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첨체가 계속 바뀔 때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될 거고, 그 합집합을 다 시키는 상황이 질문이니까 뭐 합집합을 다 시키면 어차피 원소가 계속 빠져나갈 거고, 위에 있는 게 제일 커요. 제일 크고, 합을 다 하면 그냥 맨 위에 있는 집합이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다 모여 있다. 예.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등식이다. 예. 그래서 세 번째만 등식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38번을 볼게요. 토로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상위상 얘기들을 좀 쭉 적어 볼게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상사상하고 이제 위상동형사상이 당연히 동체 개념이 아니다. 위상동형인 건 상사상인 건 당연하지만 뭐 상사상 자체가 당연히 위상동형사상이 될 리는 없고, 만약에 단사까지 되는 상사상이면 이건 위상동형사상이 맞다. 결국 단사 개념을 얻어내면 위상동형사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단사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단사인 상황으로 보는 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 5개에서 2개로 가는 이런 상황에 단사가 아닌 함수였는데 얘를 강제적으로 단사로 보는 상황이 가능하다. 얘를 하나 취급하고 얘를 하나 취급하면 그러면 단사로 볼 수 있다. 예. 그럼 이 덩어리를 이제 원소 취급하는 얘기가 정의역에 들어가면 된다. 예. 그래서 뭐 대응 관계가 이렇게 같아졌다면 두 원소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관계를 정의하면 얘가 이제 동치 관계가 된다. 예. 그리고 얘네들이 관계가 있고 얘네 셋이 관계가 있다. 예. 이렇게 관계가 정의되고 나면 동치 관계고, 이 동치 관계대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얘는 결국 덩어리들을 원소로 갖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게 원소 하나, 이게 원소 하나로 보겠다라는 상황이고 단사다. 가능하다. 단사가 아니어도 단사로 볼 방법이 있다. 그럼 위상동형사상을 저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상황이 이제 가능한데,
여기 이제 합선 관계로 되어 있는 요 상황에서 이쪽 함수가 만약에 상사상이었을 때는 요 두 함수의 상사상이 동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합선 관계가 있고 이쪽이 상사상이면 이 둘의 연속도 동치 개념이고 이 둘의 연속 상사상도 다 동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일단 x에서 y로 가는 어떤 상사상이 있으면 얘는 단사라는 상황을 보장하고 시작하진 않지만 얘를 단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단사가 아니더라도 정역에다 관계를 주고 이제 분할을 하고 나면 이건 이제 단사 상황이 이제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그럼 여기 x에서 이 자른 집합으로 보내는 그냥 a를 a가 있는 덩어리로 보내는 자연사상이 있고, 그럼 당연히 전사고, 그러면 이쪽에 유상을 바탕으로 이쪽에다 상이상을 줄 수 있고, 그럼 이쪽에다 상이상을 주면 얘가 상사상이 되고, 이쪽이 상사상이 되면 얘네들의 상사상이 동치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상사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상사상이 된다. 결국은 여기 단사 상사상이 같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위상동형 사상이다. 그래서 x를 결국 처음에 상사상이 있고 여기를 붙이고 나면 붙인 애하고 y하고 동형이다. 결국은 상사상으로부터 동형 얘기를 할 수 있다. 몇 개의 대표적인 걸 적어보면 이제 0,1 구간에서 S1으로 보내는 상사상이 있고, 아까도 적었던 이제 0에서 1,0으로 가고 한 바퀴 다 되돌아와서 다시 1,0으로 정의하면 그런 상사상이 있고, 그 상사상에 대해서 이제 정의역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 붙인다라는 얘기는 같은 곳으로 대응하는 거를 붙인다. 그럼 여기서 같은 곳으로 가는 애가 있느냐를 보면 맨 왼쪽 점하고 맨 오른쪽 점이 같은 곳으로 가고 거기만 같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맨 왼쪽 오른쪽 두 점을 붙인다는 게 여기다. 그래서 그냥 이 점을 돌려서 여기다가 붙인다. 붙이고 나면 둘이 동형이다. 그리고 사형사상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x, y를 x로 보내는 사형사상 같은 경우 보면 얘가 또 상사상이 되고, 그럼 정의역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3,1, 3,2, 3,3, 3,로 시작하는 이 모든 점은 다 같은 곳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 3,로 시작하는 모든 점을 붙인다. 그래서 여기 3,로 시작하는 이 수많은 점을 여기다 붙이고 4,로 시작하는 수많은 점을 여기다 붙이고, 그래서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을 여기 x축에다가 다 붙이면 된다. 그래서 붙이고 나면 동형이다. 그리고 지금 기출문제 상황을 보면 이제 폐사각형을 붙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로 가기 전에 그냥 원기둥부터 얘기를 해보면 여기를 붙이면, 그래서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돌려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원기둥이 나온다. 그리고 폐사각형을 붙이되 이제 방향을 한번 꼬아서 붙이게 되면 메비우스 띠가 나온다. 이게 이제 지금 기출문제 상황이고, 이제 폐사각형을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을 붙이고 윗선과 아랫선을 이제 붙이면, 어쨌든 윗선하고 아랫선을 만약에 먼저 붙이면 원기둥까지가 생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왼쪽 오른쪽을 다시 붙이면 토로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붙이고 난 거랑 토로스랑 위상적으로 동형이다. 이게 지금 기출문제 상황이고, 그 기출문제를 이제 수식으로 해결을 할 때
자세한 풀이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보고 해야 되는 얘기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문제상을 보면 여기 이제 패사각형 XY가 다 영일 범위에 있는 패사각형에 대해서 그래서 뭐 길이가 일자리 저 정사각형에 대해서 여기 이제 동치관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x, 0하고 이제 x, 1하고 이제 같게 취급하고 0,y하고 1,y도 이제 같게 취급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0,y면 여기가 1,y일 거죠. 그래서 이렇게 0,y하고 1,y하고 이 두 점을 붙인다.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것끼리 붙인다. 이렇게. 그래서 x, 1하고 x, 0하고 붙인다. 여기가 이제 x, 0이면 얘가 x, 1일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을 붙인다. 지금 상황이 여기 있는 점들하고 여기 있는 점을 붙인다 라는 정의고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을 붙인다. 방향을 맞춰서 붙인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의 정의고 결국 붙이고 나면 토로스가 된다. 결국은 이 동형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데 동형관계를 결국 증명 과정에서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D하고 붙인 거하고 이제 Y가 지금 토러스예요. 여기 지금 붙인 거하고 Y하고 동형이다. 여기를 결국 보이려고 하면 그래서 패사각형을 붙인 거랑 토러스랑 동형이다 라는 상황을 결국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여기 이제 붙이기 전에 있는 부분을 정의역에 두고 뭐 공역에 Y를 그대로 둔 상황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상사상이 되고 결국은 여기 관계가 있다는 거랑 같은 것으로 대응한다라는 거랑 동치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사상을 정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이 다 만족될 만한 F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하면 동형 얘기를 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정의를 해야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의된 이후에는 차례차례 확인하면 된다. 다음 주에 마저 볼게요.